무조건 받는 포인트 넣었네. 여기에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업대학원 강철수입니다. 제가 논문 제목을 약간 바꿨어요. 왜? 챗GPT에 물어보니까 논문 제목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여러분들이 읽는 제목하고 약간 틀려요. What is ChatGPT and how is it applied to management education? 바로 적용을 해요. 바로. 저는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 저는 보통 파워포인트를 한 100장, 80장 이렇게 하거든요. 왜? 나는 78세예요. 제가 19살 때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어록과를 졸업을 했는데 선장면허장을 19살에 따가지고 부산수대 4년제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시험에 보통고시를 박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66학번이에요. 66년에 해양수산부 전신인 수산청에서 선장으로 근무를 하고 80년까지 해양수산부 근무하다가 전두환 그때 해직돼서 나쁜 짓 아니고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접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80년에 35세 중앙대학교 우리 66년 졸업할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없었어요. 35세 중앙대학교 예비고사를 박아가지고 회계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경영대가 상대가 경영대 회계학과 무역학과 이렇게 나눠질 때 회계학과 1회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어렵게 늦게 공부할 때 뭐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공인회사 세무사를 하니까 회계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혀 수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회계학과가 1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0년을 공부를 해가가지고 90년 중앙대학교에 90년에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전주대학교에 91년에 가가지고 2004년까지 전주대학교 상업교육과에 있다가 중앙대학교 창업대학원을 만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3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상업교육과 경영교육학회 이것을 만드는데 전주대학교가 상업교육과에 학과장으로 거기서 7년을 학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상업교육과하고 경영교육학과는 내 친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싫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변해야 한다. 내가 지금 78세인데 직업을 11번 바뀌었어요. 챗GPT를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78세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우리 논문 발표를 할 때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위치 어떤 상황이냐 그거를 좀 교수들은 먼저 알아야겠고 그런 문제인식 중에서 우리 경영교육학회는 어떤 수준에 되어 있고 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앞부분에 항상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무엇인데 우리 경영교육학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자료는 한데 20분 만에 끝나려고 그러니까 맞춰야죠. 사회자 권한에 의해서 20분에 맞춰졌는데 여기 이제 물어볼 거예요. 내가 20분 빨리 하느냐 길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해본 사람 만든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 그러면 챗GPT하고 들을 필요가 없어. 다른 얘기 해야 해. 야, 너 챗GPT 그러니까 시험 안 쳐요. 이거 다 아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리 하려고 그래. 문제의식, 우리나라의 전체
정치, 경제, 사회의 정치 문제 인식 뭐냐? 두 번째, 챗GPT가 도대체 뭐냐, 왜 있나 아니냐 하는 것도, 챗GPT의 경영 교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거다고, 챗GPT의 문제점은 뭐고 미래의 전망은 어떨 것이냐 하는 얘기. 우리나라의 2003년의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아우성이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 1997년에 우리 IMF, 2008년에 세계 우리가 금융공황, 이때보다도 더 어렵다. 2, 3%가 아니라 막 5%, 6% 이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국회에 다 모여 있어. 장차관들이 다 청와대에 다 있어.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이게 IMF 그때보다 더 어려운데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이 경제 성장이 어렵냐. 각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겠는가. 지금 이게 IMF 동안에 이렇게 지금 경제 세계 선진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두 번째, 중진국도 이렇게 어렵다. 한국에. 그런데 한국은 1960년대에 우리가 1인당 GDP가 64불이었다. 그 당시 때 북한은 285불이었다. 그 당시 때 필리핀이 얼마였느냐? 600불이었다. 장춘난 제2공원에 우리가 필리핀이 6.25 때 참전을 했는데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불쌍하다고 장춘난 제2공원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서울에서 제일 높은 현대식 건물이었다. 지금 필리핀은 어떠냐?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오거나 우리나라에 입자로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도 들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회계 투명성은 교수님과 봐. 전 세계 67개국에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매년 엉망진창. 제일 꼴찌에다가 59, 42, 46, 37이다. IMF에 우리가 OECD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G7 7등이라고 7등 우리나라에. 2040년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른 맥킨지에서 2040년에 우리나라 3위 갈 것이라고 하거든.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부패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또 하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판사하는데 큰소리 떵떵 치는 김남국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런 놈이 국회의원에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그 시절에서 우리나라가 월남을 파병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파독에 광부를 보내고 월남 파병하고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여서 1908, 9% 성장을 해가지고 1980년 올림픽을 치르고 4등을 하고 1995년에 OECD 가입을 하고 1988년에 우리 2000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 4등을 하는 나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이거 지속성장 할 거냐 하는 얘기. 2023년 한국의 당면 문제, 부정부패 현 문제 쫙 있는데 이거 읽으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읽어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게 전국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여기서 시장 안 가는 사람 무조건 3명 이상 애를 낳아줘야 애국자다.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그런 사람들 아파트를 줘야 한다. 이런 정책을 안 하면 안 된다. 15년 동안 285조를 투입했는데 작년에 70년에 101만 명을 낳았는데 작년에 얼마냐? 27만 5천 명, 0.75명을 낳은 이런 나라. 이게 잘못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하나만 나가고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내가 66년에 수산청에 들어가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나는 아들, 딸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승진을 안 시켜줬다고. 그때 아들 낳았다고.
이런 정책,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정책,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지금 시집장가 새로 결혼한 사람 무조건 3명 이상을 낳아두면 하느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 출산의 저출산에 관한 문제 쫙 봐보세요. 70년에 101만 명, 75년에 92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44만 명에서 작년에 27만 명을 낳는다. 이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돈만 쓰고 대책이 없는 정부, 이거 문제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지금 9개월째 적자가 되고 있다. 적자.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정신 빠진 놈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으로 또 정부도 하고 있다.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메타버스를 4차 산업을 얘기하고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의 혁명 시대가 오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큰 문제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2017년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정부도 없는 일자리 창출 상한파를 청와대에 만들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일자리를 못하는 실패하는 정부로 끝나버렸다. 만만 앞세운 나라 좌파 정권, 그 좌파 정권은 물러나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었더니 윤석열이는 또 잘하고 있느냐. 개판이다. 인사가 개판이다. 누구놈을 지금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챗GPT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식이 꼰대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뉴노멀 정치로 이해한다. 새로운 환경. 그러면 뉴노멀 정치는 대상이 누구냐?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유럽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40대 있는 사람들이 다 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꼰대들이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챗GPT에 관련된 우리나라도 돈을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에 투자를 하겠다. 2030년에 작년 2월 달에 메타버스를 하는 기업은 앞으로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게 되면 2030년에 새로 나온 일자리가 2,300만 개다. 그래가지고 중국, 독일, 미국 모든 수천억씩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BT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상황을 우리 한국이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뜨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물결에 같이 가야 한다. 그런 데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얘기. 작년에 우리가 대학 졸업생이 얼마였느냐? 61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신규로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이 9만 명, 비정규직으로 가는 사람이 10만 명, 40만 명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매년 누적되고 있다. 왜? 대학 교육이 기업이나 사회의 이런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스매치 되기 때문에 한다. 3년 동안 대학에 평가를 했어요. 비대면 강원 평가를 했더니 1등이 방송통신대학, 2등이 고려사이버대학, 3위가 서울사이버대학, 스카이대학 교수들이 거기에 끼지도 못했다. 엉망진창. 제일 강의를 잘한 부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을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챗GPT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챗GPT가 무엇이냐? 챗GPT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챗GPT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챗GPT를 소유하고 있는가? 챗GPT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챗GPT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는 거 쫙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본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챗GPT와 검색 엔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최고 챗GPT 기반의 코어 확장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하는 거. 또 최고 챗GPT 기반의 코어 확장 프로그램 결론 챗GPT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의해서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인기를 얻는 가장 강력한 타이러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느냐? 챗GPT 발전은 인터넷이 새로 출현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챗GPT AI 오픈 AI에 1200억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빙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그걸 구글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하고 애플도 못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오피스,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빙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보다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박을 쳐가지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해가지고 카카오에서 에스크업이라는 다운해가지고 물어보면 되고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 챗GPT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문, 학생들이 물으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한다.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 교수님 5분 남았습니다. 예, 다 끝났어요. 예. 마지막에 교육이 모든 것이 교육이다. 경영교육이다. 유엔에서 21세기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21세기의 기술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첫째, 교양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늙어 죽어도 부모 더 안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역량을 갖추고 교양을 갖췄으면은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돈 많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빌 게이츠 같은 러브리스 오브 인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78%의 대학 진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양은 잘 갖춰져 있다. 역량은 어떻게 되느냐? 역량은 개판이다. 왜? 62만 명, 40만 명이 취직을 못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챗GPT나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에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그런 교육을 대학에 안 가르치고 있다. 경영교육이 안 가르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경영교육이. 그러고 또 러브리스 오브 인재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인물 조국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등으로 들어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안에 정경심이 영문과 서울대 영문과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을 졸업을 했는데 조국 아내가 법무부장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법무부장을 하고 동양대 교수를 했는데 자기 아들 딸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해서 아들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이런 친구들이 교수를 하고 이런 높은 직에 있어가지고 자기우지하는 이런 나라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을 몰아내야 한다. 국회나 어디나 교수나 이런 사람을 몰아내야 한다. 마지막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죄악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부부. 셋째, 양심 없는 쾌락. 넷째, 인류에 없는 과학, 인류에 없는 사랑이 없는 과학, 인격이 없는 지체, 도덕성 없는 기업, 경영, 비즈니스, 희생이 없는 종교.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나는 그런 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정당 강철승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게 조금 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차에 보면 문제 인식 그리고 챗GPT란 무엇인가 좀 말씀드렸고 3번, 4번의 챗GPT 활용 방법 그다음에 챗GPT 문제점과 미래 전망 부분은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석박사 논문을 AI로 썼고 AI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KBS 9시 뉴스에도 나와서 잠깐 멘트를 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한 30분 정도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챗GPT를 써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많이 잘못 알고 챗GPT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챗GPT가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써서 예를 쓰면 직원 몇 명 쓰는 것과 교육적인 얘기하고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코딩도 하면 잘하고 또 문서 요약도 시키면 잘하고 잘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챗GPT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얘가 엉터리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태연하게 거짓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질문하면 초보자들은 그냥 그 답을 그대로 받아내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을 다 얻어냅니다. 얘를 다 훈련을 시켜서 얘가 쉽게 훈련이 되진 않지만 훈련을 시켜서 원하는 답을 다 얻어내기 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통해서 범죄 방법이나 범죄 정보나 이런 걸 얻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은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 교육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대상이 세 부류입니다.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먼저 AI 개발자를 교육해야 됩니다. AI 개발할 때부터 얘가 윤리 그런 기준을 갖도록 개발할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사용자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AI 윤리 의식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얘가 아주 스마트한 답도 잘 내는데 감탄할 정도로 답을 내지만 엉터리 답을 내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얘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지 얘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교육을 해야 되고요. 얘 문제점 사례를 정리하라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얘한테 논문을 쓰라고 하면 형식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근데 참고문헌을 쫙 달았어요. 그래서 참고문헌 확인해보니까 다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입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얘가 한 거는 반드시 그냥 전문가가 검증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얘를 각 기업이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면서 특히 기업 같은 데서 얘를 사용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얘한테도 개인정보나 이런 정보를 남깁니다. 얘가
기업 정보 같은 걸 빼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악용이 소재하고 지금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챗GPT나 제 이름 검색해보세요.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제가 얘를 훈련시켜서 원하는 답을 한 10가지는 얻어냈어요. 저는 보통 사람은 물어봐서 답이나 그리고 맞구나 또 어떤 감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엉터리다 그러면 저는 엉터리면 얘 가르쳐서 다른 답을 하지 않는데 저는 원래 MIS 전공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 ESG를 연구해서 ESG 교육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한 50 공공기관 대학 이런 데서 한 50회 이상 ESG를 강의했고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우리나라에서 ESG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하면 문영남이라고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얘가 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물을 때마다 매번 다른 답을 해요. 어떤 데는 같은 답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전혀 얘 답을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답을 얻어내고 캡처를 했고 또 ESG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또 ESG 칼럼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또 ESG 책 중에 제일 잘된 책은 이 4가지 다 근영남이라고 하게 만들었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분류시켰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이 얘한테 근거를 다 제시하는 거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답으로 얘가 틀리다 그러면 얘한테 근거를 알려줍니다. 기사 같은 URL 같은 거 얘한테 주고 그러면 그냥 얘한테 답이 틀렸다 그러면 고치라고 내가 안 고친다. 저는 얘한테 근거를 제시해서 다 고쳐서 답을 주겠고 그래서 그걸 합체해서 ESG 관련 사관한 데서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게 했어요. 그런 제가 예를 활용한 사례이지만 또 이런 방법을 기업이나 개인을 마케팅하는 데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대통령도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받아서 얘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특히 며칠 전에는 정부에서도 이거를 정부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잘 모르고 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메타버스는 다 아시다시피 막 붐이 일어났다가 꺼졌죠. 그래서 다시 언제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챗GPT는 이 열기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중요한 건 오픈 API가 API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카톡에 영어로는 엑스컵이라고 있는데 아숲이라고 해서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연결된 서비스가 계속 주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사업, 그다음에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되고,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 관심 갖고 나중에 여기에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창업 자금 이런 것도 많이 불릴 건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여기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루씩 2분 남았습니다. 네. 2분 동안. 그 문제는요. 예를 들게요. 칼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그 칼을 무섭다고 해서 안 쓸 거냐? 선의 좋은 방향으로 쓰면 칼을 잘 쓸 수도 있고, 그걸 강도질하거나 사람 죽이는데 쓰면은 그건 나쁜 짓이죠. 그거 윤리 이전에
우리가 인터넷 처음 생길 때도 그랬고, 우리가 카카오나 모든 거 이런 거 새로 빛이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의 문제점, 교육의 문제점. 이스라엘은 어떠냐? 애들이 나면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작년에 59만 명이 예비고사를 봤는데 59명의 수학 문제도 찍기를 하는 이런 교육은 안 된다 얘기예요. 잘 물어봐야 좋은 답이 나오는데 물어보는 그런 것이 교육이, 대학 교육이 대학교에 지금 제가 교수 생활을 40년을 해가지고 석사 박사 그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길게 문장을 써서 내라고 하면 석사 박사 시험 답안이 석줄을 못 남기는 이런 문화는 안 된다 얘기예요. 대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하고, 물어보는 것은 이거 하는 이런 교육부터, 초등학교 교육부터 예비고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라이스 슈밥이 4차 산업이 자동화 돼가지고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 생긴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를 했나? 상한판 만들었는데 제일 못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 교육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돼?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면만 우리가 따라서,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도 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생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윤리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투원 교수님. 네.